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밤 7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니까 힘이 붙습니다. 법대로 공정하게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이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허위에 기초해 가지고 법대로 했다가는 이게 탈원전 사태처럼 되고 이른바 적폐수사처럼 되고 그리고 가짜 평화쇼로 들통난 비핵화 선언처럼 되고 이렇게 됩니다. 법대로를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요사이 법대로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지난 1월, 2월 전국을 돌면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했을 때의 그 연설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그냥 표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일관된다는 것인데 특히 요새 민노총을 포함한 노조 부패에 대한 대책, 그게 오늘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른바 시민단체의 부패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요거는 아주 한국 사회의 문제의 핵심을 딱 잡은 겁니다. 민노총도 여기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 성격의 단체도 좌익입니다. 좌익.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친북 시민단체고 좌파 성향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좌파 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보는데 철지난 이념을 가지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이권을 갈라먹는 부패한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좌익 단체는 결국은 부패 단체로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 하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끼리끼리 봐준다 이거죠. 근데 그걸 좀 수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식으로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감사원장을 괴롭힌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보수단체는 좀 봐달라는 사람도 없고 법대로 하면서 좌익단체는 더 좀 혼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제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경은 있을 수 없다. 각 부처는 방만한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또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민노총의 경우에 1년에 수천억의 예산을 주면서 이걸 제대로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부 통제를 받아야 되죠. 외부 견제를 받아야 되죠.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게 좌파단체인데, 좌파단체가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세금을 받아가서는 어디 쓰느냐는 겁니다. 어디 쓰느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촛불연대가, 촛불연대라는 이 단체가, 그것도 풀네임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입니다. 중고생을 촛불 시위에 끌어들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홍위병 키우겠다는 건 아닙니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줄여서 촛불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한 단체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6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갔다 그래요.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서울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단 이 단체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등록 말소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선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에 이 단체는 올해 지방선거 운동기간 선출직 후보 정책협약 간담회 등을 했고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학생 촛불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아니 이런 단체에 보조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이 발견되어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례가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반미운동, 한미동맹 반대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한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그게 한두 개.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덮어주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커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이 법대로 하겠다면은 이게 논리적 모순이 있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파로부터의 부담도 없고 좌파로부터의 부담은 물론 없는 것이니까 아주 홀가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선거를 할 때 어느 대기업으로부터 몇백억씩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아주 마음을 비우고 공정하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최초의 법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감히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윤석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윤석열 법치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의 실천 상황이죠. 그런데 참 잘 잡았습니다. 목표를 잘 잡은 겁니다.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어느 시민단체든 나는 오로지 법을 집행하는데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할 것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응징할 것이다. 나에게는 헌법의 눈밖에 없다. 헌법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준법하는 사람과 불법하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오랜 한국의 고질병인 좌우 대결, 이념 대결도 다른 방향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좌우로 하면 피곤합니다. 좌우로 하면은 그것은 가치관의 싸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이라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으니까 법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제어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통합이 되는 겁니다. 국민통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세우면은 그 국가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가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공정하게만 하면은 제가 평소에 이재명 씨 욕을 많이 하지만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다음날 3월 10일 개표를 할 때 KBS가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히 딱 나오니까 그 2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가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 모양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법대로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를 사실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하니까 비록 0.73%포인트로 졌지만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 그게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에서 나왔어요? 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법의 공정한 집행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최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칭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의 격리상의 부패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예방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한국의 상당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가를 단결시키는 겁니다. 내부 단결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